정말 전문 사진가 혹은 고화소와 다양한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드렸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α7S 마크2는 파란색 S로 대변되는 고감도 동영상 라인에서의 최신 기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α7S 마크2 역시 이 센서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됩니다. α7S 마크2에는 122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고감도 그리고 동영상을 위해서 특수 설계된 센서고요. 그리고 이 센서에는 앞서 말씀드린 소니의 센서 기술력, 센서 깎는 장인의 이 한 픽셀 한 픽셀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뭐냐? 보통 이 센서의 중앙부만 대부분 챙깁니다. 센서의 중앙부만 잘 나오면 되겠지. 하지만 이 변태 같은 특징을 가진 엔지니어들은 이 주변부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렌즈 한 픽셀 한 픽셀에 이걸 렌즈라고 하는데 이거의 각도를 조금씩 틀으면 되겠네 하고 한 픽셀 한 픽셀 다 틀어놨습니다. 참고로 7R 마크2에 4240만 개도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부까지 선명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α7S 마크2는 영상 처리 엔진인 비욘즈 X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ISO 409,600이라는 압도적인 고감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이 뒤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보시는 것처럼 ISO 만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가가 사진을 촬영할 때는 여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작은 점들이 몇 개 있었대요. 참고로 이것은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상황을 이 강력한 고감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실 수 있는 카메라, 바로 α7S 마크2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ISO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눈이 그럼 ISO가 얼마 정도냐? 보통 1600 정도가 사람의 눈과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지금 장면이고요. 이 장면을 저희가 왼쪽 상단에 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점프시키는 것이 아니라 α7S2가 가진 고감도 성능으로서 밑에 보이는 ISO를 조금씩 올림으로써 화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α7S의 ISO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의 눈으로 봤던 왼쪽 상단과 비교해 보시자면 ISO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기존에 보이지 않던 이 뒤에 이 구조물 안에 디테일들, 나무나 혹은 여기 종이, 이런 나무결까지 보이고요. 더불어 굉장히 높은 고감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카메라들이 대부분 뭉개죠, 여기를 다. 하지만 α7S 마크2는 기존 대비 훨씬 더 향상된 노이즈 처리 능력,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ISO를 무려 40만까지 올리더라도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영상으로서 기존 제품들, 저희 자사 제품과의 ISO 비교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고감도 성능. 말씀드린 것처럼 α7S 마크2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카메라가 가진 이런 강력한 고감도를 통해서 새로운 촬영의 가능성을 제공해줍니다. 즉,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앞서 말씀드린 필립 블룸,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필립 블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DSLR로 영상을 찍으면서 유명해진 촬영 감독입니다. 자신의 사이트에 구기종인 α7S 리뷰를 영상으로 정말 깊게 올렸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다고. 사람이 눈에 보는 환경, 7S가 촬영해주는 환경. 즉, 7S는 나온 이후에 지금도 굉장히 큰 히트를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7S 마크2 런칭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에서 α7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체 사진 분야, 그리고 야간에 소리를 내서 안 되고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찍어야 되는 야간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명을 쓸 수 없는 극단적인 그런 특수 촬영에서도 역시 7S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사용으로도 가끔씩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 촬영 많이 하시게 되면은 셔터 소리 내면 안 되죠. 조명도 어둡습니다. 7S가 굉장히 호평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가장 호평을 받는 부분은 바로 여행 스냅 촬영, 여행 사진에서 α7S가 가장 크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최근 여행 사진가들은 굳이 크게 인화하지 않고 웹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7S는 고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항상 돌아다니는 여행 사진가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소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캔디드샷, 즉 스냅샷을 가장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 바로 α7S입니다.
더불어 풀프레임 센서이기 때문에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보신 것과 같은 굉장히 뛰어난 사진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알파7S로 검색해보면 해외의 굉장히 멋진 사진들을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단순히 알파7S 마크2가 고감도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감도는 알파7S랑 똑같으니까요. 여기에 소니만의 기술력을 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축 손떨림 보정이 이 IS409,600을 지원하는 고감도 카메라에 들어갔습니다. 자, 기존 손떨림 보정에 비해서 기존 손떨림 보정은 뭐 2축이나 3축만을 지원했죠. 얘는 바디에서 5축을 모두 지원합니다. 즉, 기존 저희 자사 제품인 알파7R 마크2 대비 혹은 알파7S 대비해서도 더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기존 알파7R 마크2 대비해서는 IS 감도가 2스탑이나 더 높습니다. 고감도에 유리한 면이 있고요. 기존 알파7S를 쓰시던 분들은 손떨림 보정 기능을 통해서 무려 4.5스탑의 그런 보정 효과를 추가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즉, 초고감도 우측 손떨림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감도 성능 409,600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4.5스톱까지 보정을 해줍니다. 동영상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를 대부분 고정합니다. 30분의 1초, 60분의 1초. 셔터 스피드를 고정한 상태에서 고감도를 40만으로 고정했는데 4.5스타에 보정한다. ISO를 얼마나 더 보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상상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카메라가 7S 마크2가 아니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7R 마크2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얘가 뭐 별로 업그레이드 안 된 것 같은데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한 번씩 내부를 들여다보시면 이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브랜드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굉장히 강력한 안정성과 고감도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흔들림이 느껴지는 상황 아마 지금도 많이 갖고 오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망원 렌즈 큰 거 하얀색도 물고 오셨고요. 대부분 삼각대 요즘 안 갖고 다니면 손으로 찍습니다. 근데 어두운 상황에서는 사진이 흔들리게 마련이죠. 이럴 때 해당 바로 알파7S 마크2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SO 6400의 저조도 상황, 거기에 70400의 400mm 망원 상태 그런 게 굉장히 어둡고 망원 상황에서도 손으로 들고 이런 부엉이가 날아오는 환경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빠른 셔터 스피드가 역시 필요한 망원 렌즈와 손으로 들고 있는 촬영 상황도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5000분의 1초까지 강제로 끌어올리면서도 ISO 6400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결과물이 뛰어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감도의 폭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망원 렌즈뿐만이 아니라 근접 촬영, 매크로 촬영 시에도 굉장히 큰 효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저희가 실제 교육을 좀 받는데요. 실제 사진가 그리고 개발자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때 이 사진을 보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사진가가 촬영할 때는 아무 암흑 상태에서 정말 뭐 이런 불빛 하나 잠깐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ISO 25600 그리고 1초의 장노출 상황에서 우측 손떨림 보정과 고감도를 통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던 반딧불이 발광하고 실제 이런 플립들이 있었던 상황. 저희가 사진작가한테 정말 물어봤습니다. 이게 보였냐고. 사진작가 2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빛만 있는 상황. 하지만 사진작가는 이게 알파7S 마크2가 만들어준 자기도 정말 감동을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 사진은 삼각대를 이용해서 찍었습니다. 빛이 발광을 하는 버섯을 본 적이 없었죠. 뭐 슈퍼마리오도 아닌데 이거 왜 발광을 할까? 저도 몰랐는데 실제 굉장히 미세하게 사람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빛을 조금씩 밤에 내뿜는 버섯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버섯을 장노출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알파7S의 고감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알파7S는 고감도, 우측 손떨림 보정이 조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둠과 극한의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영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7R 마크2에서 제가 동영상이 좋다고 강조했지만 동영상은 사실 얘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프레임 화각 그대로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슈퍼 35mm는 풀 HD에서만 가능합니다. 화소가 낮기 때문에 얘는 4K 촬영 자체에 최적화된 그리고 풀프레임 포맷 자체에 최적화된 카메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프레임 포맷 그대로 4K를 다 사용하면서 휴대성을 갖고 있는 카메라가 뭐가 있을까? 타사에 4K가 지원되는 비디오 DSLR 크기가 이만합니다. 근데 4K를 지원하는 작은 미러리스도 있는데요. 센서가 이만합니다.
이 두 개를 모두 충족한 카메라, 유일한 카메라가 α7S Mark II다. 굳이 큰 거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작으면서도 강력한 카메라를 여러분들은 α7S Mark II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말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많이 까였던 부분. 기존 α7S 4K 된다고 저희가 많이 했지만 외부 레코더가 꼭 필요했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은 혼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카메라 안에서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혼내주시면 저희가 그 엔지니어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기능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마지막 줄에 칭찬 한 줄 써주시면 엔지니어들이 울다가 이렇게 딱 웃는 그런 표정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이나 이런 다양한 개선점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좀 게재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칭찬도 한 줄만 남겨주시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α7S와 동일하게 4K 촬영에서도 풀픽셀 리드아웃 그리고 픽셀 비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색정보를 압축하거나 이렇게 넘기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질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α7S Mark II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감도 역시 4K 촬영 시에 409,600을 지원하는 4K 카메라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4K 촬영 시에 이 정도 감도 지원하는 카메라 찾아보시면 7S Mark II가 유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감도 성능은 4K 촬영 시에는 화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명을 더욱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방송국 촬영하실 때, 영화 촬영하실 때 4K 촬영한다면 조명팀이 기존보다 2배는 늘어갑니다. 하지만 α7S Mark II는 고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명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오축 손떨림 보정이 4K에도 가능합니다. 동영상을 지원하는데 4K가 가능하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촬영할 때는 과거에 짐벌 혹은 달리, 스테디캠에 가는 큰 무거운 장비, 고가의 장비로서 흔들림을 잡아줬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오축 손떨림 보정이 들어가에 따라서 이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보시게 되면 카메라 한 손으로 들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찍으셔도 여러분들 급한 경우에 짐벌이나 간단한 달리나 스테디캠 효과를 카메라 안에서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즉, 동영상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고요. 기존 α7S 대비 동영상 촬영 시에 AF가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약 2배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기존에 얘가 좀 느려서 반셔터를 잡다가 영상을 망치었다고 항의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AF 역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 동영상 촬영할 때 컬러와 노이즈에 대한 프로세싱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7S Mark II가 해외 전문가 리뷰어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색공간, 컬러 스페이스나 감마 값을 소니의 프로페셔널 동영상 장비, 저희 영화용 장비와 최대한 유사하게 두 개를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α7S나 R Mark II 대비해서도 조금 더 전문적인 영상 장비의 색감과 이런 감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 고감도에서 해상력을 유지하면서도 노이즈를 더 줄여주는 이런 새로운 동영상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비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ISO 25600 그리고 계속 올리면서 기존 7R Mark II의 슈퍼 35mm 7S Mark II를 비교했습니다. 실제 해외 리뷰어가 유튜브에 어저께 올려준 영상이고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α7S Mark II 하시면 실제 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화질 열화 현상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감도로 가면 갈수록 이 α7R Mark II는 실제 지원하는 감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7S와 비교해도 훨씬 더 깨끗한 노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ISO의 한계치를 넘겨서 고감도로 만들었을 때도 α7S는 그 고감도를 견디는 폭 자체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어떤 카메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노이즈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유튜브에서 7S Mark II로 한번 검색해 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추가한 동영상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고속 프레임 촬영이라는 것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단 이 고속 프레임 촬영은 120프레임이긴 한데 HD 화질밖에 안 됐고요. 7S에서는. 그리고 이상하게 카메라에서 보면은 슬로우 모션이 아니에요. 일반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편집 프로그램만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촬영 했던 반해서 슬로우 모션 촬영이 4배, 5배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촬영은 실제 뒤에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적용해서 굉장히 재밌는 촬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촬영은 풀픽셀 리더와 픽셀 비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풀프레임의 포맷을 사용하면서도 얕은 심도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란 약간 2.2배 정도의 화각이 좀 크롭되긴 하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는 최대 촬영 시간 29분 RX100 미안합니다만 저희는 29분까지 메모리 찰 때까지 12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120프레임을 촬영하실 때는 알파 7S 마크 2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슬로우 모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촬영과 다르게 카메라 안에서도 슬로우 모션 촬영처럼 바로 보여지게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서 무슨 공연을 보거나 뭔가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고 싶을 때 이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7S 마크 2가 슬로우 모션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말씀드린 손떨림 보정과 고감도 상태에서도 슬로우 모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슬로우 모션 하려면 광량을 엄청 확보해야 되죠. 조명 때려야 됩니다. 7S 마크 2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슬로우 모션, 손으로 들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촬영도 가능합니다. 자, 이 영상 업그레이드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은 이 7S 마크 2의 가장 큰 장점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니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방송 장비, 영화 장비와 이런 일반 소비자 장비의 장벽을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장비에 있었던 프로페셔널 기능이 7S 마크 2, 즉 여러분들이 소비자 제품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급의 최초로 탑재된 것이 바로 이 S-Log3, S-Cam3라고 하는 소니의 영화용 그리고 전문가용 장비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색공간의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자, 동영상에서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저희는 로그, S-Log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동영상에서의 색을 표현한 색공간을 S-Cam3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 S-Log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영화 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S-Log의 S는 사실 소니를 의미합니다. 영화나 방송이나 이쪽에서 소니가 이끄는 트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S-Log 역시 2000년대 초반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방송 장비들과 영화 장비들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촬영 장비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촬영하는 감독 혹은 편집자 심지어 관객들까지 디지털에 대한 느낌을 너무 이질적으로 받습니다. 아, 정말 별로다. 필름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것에 고민해서 시작해서 디지털에서 필름 느낌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필름 느낌의 색공간을 내기 위해서 소니의 방송, 영화 전문가들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2002년에 스타워즈 에피소드 2,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조지 루카스 감독이 실제 풀 디지털 카메라의 신의 알타로 이 S-Log와 S-Cam을 적용함으로써 최초로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름 같은 느낌을 촬영한 최초의 영화로서 정말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전문가들이 소니의 디지털 장비 그리고 이 기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짐으로써 최근에는 디지털로 동영상을 찍으실 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설정을 해놓습니다. 왜냐?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더 필름과 같은 색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Log와 S-Cam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S-Log3와 S-Cam3는 이 S-Log, S-Cam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가장 최신이면서 불구하고 가장 비싼 영화용 카메라에 탑재되어 있던 기능이 알파 7S 마크 2에 탑재가 됐습니다. 실제 영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나와서 보면은 일반적인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을 때입니다.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영상에서 가장 안 좋은 영상은 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다 날아간 영상입니다. 화이트나 블랙이 영상에선 있으면은 보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 영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S-Log을 사용하게 되면 이 명부와 안부의 디테일을 최대한 살려서 데이터 값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해줍니다. 즉, 절대적인 화이트, 절대적인 블랙이 없는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색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회색 톤에 비춰서 모든 영역의 데이터를 보정함으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필름 느낌의 다이나믹 레인지, 필름 느낌의 색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알파 7S2는 기존 S-Log2, 알파 7R 마크 2 대비해서도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실 때에도 더 적은 노이즈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ISO가 1600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Log2는 3200이었습니다. 그리고 S-Cam3, 이 부분이 사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의미하는 요 빨간색에서 약간 나는 짙은 빨간색으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에서 살짝 돌렸습니다. 이 공간이 작은 카메라들은 내가 레드에서 살짝 레드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렌지나 핑크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색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부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니 S-Gem3 같은 경우는 색 공간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정을 하더라도 정말 미묘한 색 변화 차이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 보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색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과 동일하게 프로 동영상 시장에서도 남들과 똑같은 영상을 찍고 싶어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색감,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더욱더 원하고 있고요. 이제 사진의 후보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상의 후보정의 시대도 곧 경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원본 사진을 포토샵에서 불러서 커브를 조정하는 것이 이 다이나믹 렌즈를 조정하는 겁니다. 더불어 색감을 조절하면 색 공간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보정된 사진, 라이크 수나 좋아요가 많아지는 사진을 얻으시게 됩니다. 영상도 동일합니다. S-Log3로 최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가진 원본 영상을 촬영하신 후에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 심지어 다빈치 리졸브라는 색보정 프로그램은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간편한 영상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색감, 특히 프로들은 클라이언트들이 똑같은 색감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필름 같은 유니크한 색감을 여러분들이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것 같이 화면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레버만 좀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색이 보정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S-Log3의 원본 색상에서 여러분들이 색 보정을 하게 되면 안부와 명부의 디테일을 다 살려서 마치 영화, 필름과 같은 느낌을 정말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만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 보시면 색감이 원하는 부분에 변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면은 이런 결과물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광고의 느낌, 영화의 느낌, 그리고 필름의 느낌. 이제는 비싼 영화용 카메라 그리고 비싼 복잡한 보정이 아니라 알파7S 마크2만으로도 이런 고화질, 고품질의 색감과 함께 좋은 영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색보정 좀 불편하지 않겠어? 룩업 테이블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니가 S-Log3를 만들었고 S-Log의 역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색 보정 프로그램에서 요 LUT라는 걸 구해서 적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원하시는 색감 톤으로 영상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나는 어떤 리뷰어, 어떤 감독의 저 톤이 마음에 든다. 근데 그 감독이 이 룩업 테이블을 공개했다, 인터넷에. 그것만 받으셔서 프로그램에 까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다양한 여러분들 색감을 정말 포토샵 액션과 같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상을 계속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영상과 똑같지 않은 여러분들만의 다른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에 있어서 기존의 풀프레임 화질, 그리고 고감도 성능과 손떨림 보정,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 색감의 보정폭과 함께 다이나믹 렌즈의 보정폭으로 여러분들만의 영상, 이 카메라 영상이 똑같아라는 느낌이 아니라 영화 같은 필름 같은 느낌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카메라가 바로 알파7S 마크2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